네, 반갑습니다. 3월 19일 화요일 마감 시황입니다. 자, 시장은 일단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만 지지선을 잘 지켜줬죠. 그래서 지지가 되면서 마감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더 밀리지 않는 모습들이 일단 나타났기 때문에 네,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지지 포인트가 만들어지면 이제 매수도 유입이 되고 어느 정도 반등도 가능할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급은 일단 순매도 유지가 됐습니다만, 근데 순매도가 나왔다고 해서 뭐 그렇게까지 걱정스럽지 않습니다. 매도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요. 크게 뭐 부담될 만한 내용은 아니고요. 삼성전자는 일단 시장이 더 하락하면 안 되기 때문에 또다시 이제 받아주는 형태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보합 수준 마무리됐고요. 뭐 하이닉스도 어느 정도 좀 끌려 올려진 모습으로 16만원대 다시 회복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문제는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엮인 종목군들의 하락세가 좀 나타났기 때문에 이쪽에서의 주가 하락 포인트가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그런 것들 제외하고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정은 또 금방 또 지나가죠. 네, 상승장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조정이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이 좀 지나가고 나면 금방 또 원래의 어떤 상승 흐름을 보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점에서 여러분들 물러나면 안 되죠. 잘 지켜주시고 또 유지를 잘 해주시면 좋은 일이 금방 또 생기게 될 겁니다. 그 부분만 잘 체크해 주시면 될 겁니다. 자, 차트 보도록 할게요. 종합주가지수 보시면은요, 2650포인트 정도가 이제 지지선인데요. 2650포인트 수준까지 갔었죠. 2645까지 갔다가 이제 올라온 모습이었고요. 조금 더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이제 2640포인트 정도 때도 지지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가 제가 두꺼운 편이기 때문에요. 추가적으로 밀리는 것보다는 이 자리에서도 횡보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그런데 지수 포인트가 아직까지는 이 데드크로스 한번 보지 못했단 말이죠. 어느 정도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데드가 안 나왔죠. 지난번 3월 초에 데드가 한번 나올 수 있었는데 그 자리가 나오지 않고 옆으로 누워줬기 때문에요. 이 이격에 대한 부분이 아직 해소가 안 됐습니다. 물론 그때보다는 많이 올라와줘서 괜찮아졌죠. 그래서 지금은 내려가더라도 살짝 내려가는 모습이 아니겠는가 생각되고요. 아니면 아예 그냥 이 자리에서 지지점을 만들어버리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어쨌든 조정은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조정을 어떻게 하면 충격 없이 잘 넘어갈 수 있겠는가, 거기에만 집중을 해주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부분에서는 일단 전년도 2023년도 고점을 넘어가는 그 위치로 지지선 형성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 아래쪽에서 살짝 내려가더라도 큰 문제는 없으니까 지금은 조정이 위협적이지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분봉 상황 보시면 일단 2660포인트까지 올라선 모습이었다가 마지막에 조금 떨궈진 모습이었죠. 괜찮습니다. 그리고 지지 라인 때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네, 코스피의 움직임들은 반등으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조금 흔들릴 수 있어요. 근데 바로 반등성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오늘 FOMC의 결과, 네, 그런 발표가 좀 나오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금 나타나겠죠. 그래서 분위기를 좀 살피는 형태로 갈 수 있겠는데, 특별한 부분이 없다라면 주가가 추가적으로 떨어지는 것보다는 반등을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보시면 됩니다. 코스닥은 대부분 다 올라갔어요. 네, 코스닥은 마이너스 0.29까지 진행이 되면서 대부분 다 올라가 줬기 때문에 중소형주들은 대형주와 약한 틈을 타서 또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걱정하시거나 부담스러워 하실 만한 내용은 오늘은 없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급 동향 보시면은요, 외국인들이 마지막에 매도를 좀 줄여줬죠. 저는 그래도 한 1,500억 정도까지는 올라가 주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 정도까지 안 나왔고요. 2,400억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이게 3,000억까지 갔다가 막판에 조금 들어와주는 모습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금융투자는 오늘 5,000억 넘게 매도가 들어갔는데 이것도 후반부 들어가면서부터는 그렇게까지 크게 매도가 많이 나오지 않은 모습이었기 때문에 얘네들도 이제 더 이상은 팔면 안 되겠다는 느낌을 좀 가졌겠죠. 그래서 아래쪽 저점 지지대 2,650포인트 정도 수준에서의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 했으면 네, 어느 정도 올라가도 되지 않을까 판단하는 모습이고요. 조정이 추가적으로 나오더라도 상당히 제한적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한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시장의 어떤 추가 하락 이런 부분들은 크지 않을 것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마지막에 외국인 매수 들어오면서 조금 분위기 풀어줬기 때문에요. 네, 전체적으로 괜찮다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조정은 뭐 그냥 네, 잘 넘어가는 그런 조정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볼게요. 거래소 쪽 먼저 보시면은요, 삼성전자는 보합으로 끝났습니다. 72,800원. 그냥 끝났어.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이닉스는 아까 4%대까지 하락했었는데 2.5%대로 마무리돼서 분위기가 좀 개선되는 모습으로 끝났죠. 마감까지 잘
분위기가 좋아졌어요. 그래서 돌아서는 형태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 외에 이제 2차전지 관련한 종목군들은 LG에너지솔루션, 약간 약보합이죠. 네, 포스코 홀딩스, 삼성 SDI, LG화학. SDI가 드디어 LG화학을 또 넘어서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만들어지는데 크게 뭐 변동수는 없기 때문에 문제는 없고요. 오늘 가장 많이 빠진 건 기아입니다. 배당락이 있기 때문인데 배당락은 하루로 끝나지 않아요. 추가적으로 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매수 들어가지 마시고 충분히 기다렸다가 대응하시는 전략을 취해주시기 바라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뭐 지지선대 위쪽 저항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수가 꾸준히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수가 꾸준히 들어와 있다라면 뭐 이 부분도 크게 문제될 만한 내용은 아닐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별 문제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장을 더 빼려는 움직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시점에서는 일단 밸류업 관련한 종목군들 하락폭이 좀 있다고 하더라도요. 뭐 특별하게 많이 밀리거나 그러지 않을 겁니다. 이 종목군들은 원래 밸류업 종목군들은 원래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너무 급하게 올라간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조정이 좀 필요합니다. 하단 조정을 받든 가격 조정을 받든 아니면 옆으로 횡보하면서 기간 조정을 받든 간에 어떻든 간에 뭔가는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한국전력도 오늘 좀 많이 내렸어요. 근데 이것도 하단이 이제 아래쪽 지지가 21,000원대에 있기 때문에 추가 하락에 대한 부분들은 제한적이겠죠. 그래서 오늘 많이 쏟아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반등에 대한 포인트들을 연결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차익 매도가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네, 이렇게 뭐 매도가 공격도 너무 많이 나와서 부담스럽다거나 그런 형태의 느낌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코스닥 쪽 보시면은요, 이것도 더 나쁘지 않죠? 오늘 뿔쭉쭉한 종목도 많이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빨간색 움직임도 많이 보여줬고요. 특히 알테오젠이나 HLB 같은 경우는 막판에 더 끌어올려져서 분위기도 좋아졌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신상대테크도 다시 10%대 상승하면서 올라오는 모습이었고요. 뭐 클래시스, 위메이드 등등등 다 괜찮은 모습이었죠. 많이 밀린 종목이 HPSP 요거 하나 정도 2%대 하락이었는데 그거 외에는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면 솔브레인이 3.9% 정도 떨어졌는데 요건 그냥 유지되고 있는 거라서 큰 문제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동진세미캠이 조금 밀렸는데요. 0.5% 정도 하락입니다. 이건 뭐 나쁘지 않죠? 네, 이런 정도. 그 다음에 이오테크닉스는 오히려 위쪽에서 잘 유지가 되고 있어서 반도체 소포장 쪽도 현재로서는 별 문제 없어 보입니다. 자, 문제 없다는 표현을 계속 제가 쓰고 있는데요. 문제가 없어요. 네, 문제가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어요? 조정이 쉽게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네, 자, 등락 현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 쪽 보시면은요, 네, 281개 종목이 상승이고요. 604개 종목 하락입니다. 거의 3배 정도, 2배 정도 넘게 차이 나는 모습인데 하락이 훨씬 더 우세하게 나타났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487개 종목 상승이고요. 1068개 종목이 하락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2배 넘게 현재 밀려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따지고 보면은요, 하락한 종목이 1600개, 1700개 가량 되는 모습인데 하단에 대한 어떤 그 하락 폭이 조금 더 커지긴 했는데 계좌 상황으로 봐서는 뭐 그렇게까지 크진 않을 것 같다 판단은 좀 들긴 해요. 그래서 조금씩 지켜보면서 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밸류업 관련한 종목군들의 어떤 주가 하락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 비중이 좀 있으신 분들은 변동성이 조금 더 생겼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뭐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승률 볼게요. 삼화페인트 오늘 상한가 들어가 있고요. A프로젠, CM플러스 이렇게 상한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대형 포장 이런 것들은 상한가에서 풀렸네요. 네, 그런 모습들 있었습니다. 그리고 덕성 이런 것들 올라가 있는 모습인데 덕성이 또 다시 올라와요. 네, 그 다음에 아까 신성달테테크 보셨듯이 걔네들 또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근데 상승폭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상승한 종목도 많지도 않고요. 9%대 상승한 종목이 30개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게 크게 올라가는 형태의 모습은 아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신성달테테크, 서남, 덕성, 네, 이런 것들 좀 있다는 거 참고할 필요 있겠고요. 그다음 바이오 종목들 많이 보이죠? K바이오, A프로젠, 뭐 A프로젠 바이오 등등등 해가지고요. 바이오 종목들 조금 보이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는 거. 그다음에 대형 포장은 많이 밀렸네요. 5%까지. 이렇게 되면은 네, 주가가 이제 끝날 가능성이 있겠죠. 네, 이거는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왔다는 얘기니까 내일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주의를 좀 해야 되는 모습이고요. 네, 좀 내려보시면 상승 포인트가 1.7% 아침과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별하지 않은 내용이고요. 하락률 볼게요. 오늘 테라사이언스가 하한가 들어가 버렸네요. 이거 악재 있나요? 갑자기 테라사이언스 하한가라면은 특이사항은 없어 보이는데, 그죠? 뭔가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하한가 들어가 있고요. 기가레인, 그 다음에 제주맥주 등등등 낙폭 큰 종목들이 제법 있는 편이에요. 네. 그리고 좀 내려보니까 9% 이상 하락한 종목은 21개. 그러니까 상승 종목이 30개밖에 안 되는데 하락 종목이 21개 정도면은 거의 네, 하락 포인트가 좀 커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되는 거죠. 이 부분 체크하시면 되고요. 좀 내려보시면은 낙폭이 2.7%, 그래서 1% 넘게 오늘 하락할 수 있는 포인트인데 실제로 따지고 보면은 1% 정도가 아니라 더 많이 하락했을 것 같다는 느낌이 좀 있어요. 네. 포트를 어떻게 구축해내냐에 따라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네. 제가 보기에는 오늘 한 2%까지도 오늘 계좌 하락을 예상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저만 그런 것인지, 여러분도 그런 것인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네. 자, 수급 동향 보도록 합니다. 기관 쪽에서는요, 곧버스 매수 다시 들어옵니다. 시장 하방으로 좀 보고 있는 모습이 좀 있겠죠? 그 다음에 LNF, 위메이드, 그 다음에 곧버스 매수 이런 쪽으로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매수 자체가 많이 들어오지 않은 모습이었어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쪽에서 매도가 무려 2천억이 나옵니다. 차익 실현 들어갔다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레버리지 팔았고요. 하이닉스, 그 다음에 현대차, 기아차, 한국전력. 이게 지금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반도체 쪽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겠지만 레버리지 쪽에 매도를 좀 많이 때렸다라는 거.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온 알테오전 같은 경우도 오늘 기간적 매도가 같이 나와줬다는 것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외국인 쪽 넘어가시면요, 삼성전자하고 현대차 순매수 들어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매도였다가 매수로 바뀌었죠. 그다음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매도 물량이 줄어듭니다. 가장 많이 팔아먹은 게 포스코홀딩스, 기아, 이거는 이해가 되죠. 그다음에 네이버, 금양 이런 종목들 위주로 오늘 매도가 있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오늘 하락 포인트가 만들어지면서 매도가 진행이 됐습니다. 뭐 이런 정도인데 뭐 규모가 너무 커가지고 걱정스럽거나 그런 모습은 아니고요. 삼성전자의 매매는 일단 오늘은 전체적으로 좀 관망 이런 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에서 만들어진 거라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 전체적인 그 수급 포지션이 관망세다 정도로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포지션이 일단 아래쪽 저점 지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FOMC 상황 보고 그 다음에 미국 증시 상황 보고 그 다음에 결정하자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로 봐서는 네, 주가가 많이 밀린다거나 그런 형태의 느낌보다도 어디서 지지점을 만들고 돌아설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출 것 같고요.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이럴 때 좀 질리는 경우가 좀 있죠. 어우 큰일 났다 이렇게 해서 매도 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최근에 비트가 조금 늘어났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또 이제 손절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변동성을 조금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만 그 변동성이 네 크지 않을 것 같다. 첫 번째 지지선, 두 번째 지지선 다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내용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이 밀리면 2600인데 이 정도까지 밀리려면 악재가 크게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그냥 기본적으로 2650 전후로 하는 지지선 형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 조정이니까요. 큰 문제 없어 보이고요. 네, 종목들 잘 보유하시고 오히려 이제 조정 이후에 반등이 나갈 때 여러분들이 매수를 확장하시는 전략으로 가시면 조금 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격이 많이 싸졌잖아요. 네, 많이 싸진 시점을 이용하시면 또 여러분들이 유리한 매매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 부분들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드리고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조금만 참으세요. 네, 금방 좋아집니다. 아시죠? 네, 그래서 오늘 또 편안하게 저녁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시장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